추가 간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보시면 할까요? 기출문제집은 이거 제가 봤을 때 힘드시겠지만 20분 뭐 맞게 하는데 지금 5월 달에 한번 이해독을 해주시면 6월 달에 공부하기 굉장히 쉽고요. 네, 읽어보시라니까 소설책이다 생각하시고. 시험하게 속도가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엇이냐고 그냥 문제를 풀러가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라도 그냥 이렇게 쭉쭉 그리면서라도 네. 선생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6월 달까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정도 풀어야 된다. 3번 정도 봐야 돼. 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 합격해요. 네. 네. 이거 2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개론은 제가 75.5% 좀 하고 있으니까. 네? 75점. 다른 하고는 되게 한 65점에서 7.5% 하는데 그래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민법을 시험장에서 풀 시간이 없어요. 지문 읽을 수가 없다. 워낙 길어가지고 민법 같은 경우는 또 가불 경점 또 오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확인하려고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민법도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부담되면 홀짝홀짝 해가지고 홀수만 하신다든가 또 짝수만 하신다든가 이렇게 한쪽만 딱 풀어봤으면 또 풀다 보면 민법 같은 경우도 매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3번 연속 나오면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가불, 병, 정 이렇게 해보면 하나 그림 그려놓고 매번 보면 빨리빨리 가가면 예를 들어서 중간 생략기라든가 제3자, 수익자, 이런 것들은 매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불 병정해 놓고 지문을 좀 따져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지금 연말에 주말에 좀 그러시지만 이번 데는 그냥 푹 쉬고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푹 쉬시고 26일부터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며칠 안 남았어요, 시험이. 그래서 26일부터 시험을 대책하시려면 이거 기출문제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합니까? 맨날 성경 이렇게 독성경 읽기대 아침에 새벽반에 읽죠, 오후에도 읽죠.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다 생각하시고 이거 읽으셔야 돼요. 그냥 자주 본 사람이 읽습니다. 한 번 봐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뚝 이렇게.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거 뭔 짓거리인가 해도요, 결국 이게 짓거리가 돼서 읽어보내야 돼요. 한 번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 개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익숙하시세요. 개론 익숙하신데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됐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더 이상 뭐 집에 가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개사법은 이제 제가 보니까 이번 또 순환하고 나면 10월 달까지 해서 이거 한 20번 할 거거든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20번 해요. 그러면은, 이건 뭐 거의 놓칠 게 없습니다. 이건 30분 이내에 어쨌든 85점에서 90점을 목표로 가야 2차를 하나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 공법이 이제 어렵다 하니까 공법은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공시하고 세법 은근히도 점수 안 나옵니다. 공시세법 은근히 안 나오니까 평상시에 수업 시간이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자, 164쪽까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판 철거은 2패치까지 했는데요. 2패치는 작년 시험 실제했어요. 실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164페이지 밑에 중개 대상물 광고의 성명 등의 표기 의무가 작년 2패치를 대신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개정된 건데 2패치만 시험에 나오고 이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26회 이상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중개대상물 광고에 성명 등의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출치고요. 100만원. 사무실인가요? 100만원. 그 다음에 박스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명칭의 동그라미, 소재지의 동그라미, 연락처의 동그라미, 그 밑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에요. 또는 법인인 대표자의 성명,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성명, 이 성명 주의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 그 대한민국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 1위가 어디 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잘 아십니까? 그래서 명소지 않습니까? 명소라고 읽어주세요. 순천만 저번에 1위 했지 않습니까? 1위, 자랑스럽게.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1위. 명소. 그래서 명소에, 네? 가지 말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쪽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 나무를 심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덜 이뻤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 가면 갈수록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좋아질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름대로 다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그냥 갑자기 해서 나무들이 분위기가 안 나는데 이제는 정말 명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엑스포. 여수도 60마일. 그래? 여수랑 도시락을 가서 못 시키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그 적자 많은데요. 여기는 그래도 힐링 되지 않습니까? 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나온 거 뭐. 태풍만 잘 조심하면. 그래서 작년에 갈수록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소랍니다. 명소 좀 기억하시고요.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성명 좀 기억합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데 위반시는 1-1이네요. 1-1. 그래서 우리가 3-2는 잘 외웠죠? 3-2는 잘 외웠고요. 무구금상으로. 그래서 1-1은 잘 안 외웠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자가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3-2에 해당되죠? 기타 보시면 중개사무소는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형태든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으면 된다 됐고요. 그 다음 165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이 이전도 올해는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왜냐 보면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시행일이 7월 29일이었으니까 작년 시험범위는 아니었거든요. 올해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출제할 딱 두 개 있어요. 자, 제20조에서 이전 신고와 관련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 날부터 며칠 이내에요? 10일. 10일이 중요하죠? 이전한 날부터 10일. 그래서 여러분 20조에 갑니다. 20조에 이거요. 20조에 중개사무소 이전에 거기에다가 10일이라고 적습니다. 10일 같이 적게요. 10일 이내라 적으세요. 10일 이내. 7일 아닙니다. 10일 이내고요. 이신점신 10일이고요. 국토교통부리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예외로 이전할 때는 후에 이전한다는 거예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여러분들이 신고합니다.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에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사 간 쪽에 이사 가시면 이사 가고 나서 그쪽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잖아요. 전입신고. 그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이전 후는 같다. 이전 전이라고 이전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서 숫자 나올 것 같습니다. 숫자 7일을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이전한 날부터 지체 없이 한다든가 꼭 그럴 것 같잖아요. 그 다음 2항에 보시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정존의 등록관청에 관련 선물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정존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밑줄치고요. 여기서 지체 없이가 나오잖아요. 지체 없이 서류를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전했던 여러분들 살던 데서 이사 오시면 이사 온 쪽에 그 서류를 지체 없이 그쪽에서 보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쭉 행정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3항 보시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것도 밑줄 치고요. 이것도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한다고 봐야죠. 저는 100% 출제할 걸 예상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출제 범위가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여러분들 보시다가 아 이게 개정된 이게 법률 조항이다. 그럼 올해 출제하겠구나 보시면 돼요. 출제하겠구나. 이전 후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이렇게 꼭 별표 쳐주고요. 그래서 이전 후가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는 100% 이전 전이라고 나오죠. 모의고사에 보시면 이전 후. 아, 참. 어저께 보니까 공법에서 여러분들 공법 스님이 여러분들 문제를 찾았을 것 같아요. 공법에서 법이 개정됐던데요. 2분의 1이 어렵죠, 이거. 각각상전이 계산하는 거. 공법 계산 문제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오래 실 건이 아닙니다. 나와주면 모두 정답을 하겠죠. 각각상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 띄어서 하는 거. 계산 건축법이요? 건축법. 안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해. 나왔어. 이제 없어요? 우리가 떼어서도 이거 맨날 시험에 계산 문제 공법에서 잘 나오는데 올해 나올 거 예산이 작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랄까 가각선생 나왔던 거리 제한 주고 그물치 어디잖아요. 다 아시면 또 모르시게. 이게 어제로 폐지가 됐으니까. 그럼 거리 한번씩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거 버리면 저게 폐지됐으니까 그걸 버리 상관없이 아무 데나 딱 붙여서 줘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게 폐지된 이유가 2분의 1 뛰다 보니까 건물이 상해진 거죠. 이렇게 뛰다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건물 지어야 되는데 발치기 좀 이상해지죠.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시 미관상 보기 싫다 해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 예정이 있다가 작년 시행했다가 올해 시행했어요. 5월 지난주부터인가? 그러니까 올해 시행이 없습니다. 계산 문제 안 합니다. 계산 문제 하잖아요. 공법 시간에 저거. 그런데 계산 문제 없어요. 저거 공법 시간에. 그래서 계산 문제. 자, 우리는 이거 나옵니다. 이전 뭐라고요? 이전 후. 그래서 아무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 법 조직은 여러분들이 개정 조문은 우리 시험 문제다. 1년 전에 개정을 해서 올해 반드시 물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은 사후 신고하면 되고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할 때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먼저 이전한 후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자, 구비서류 있죠? 이 구비서류는 이전 신고 시에 구비서류에는 이전 신고서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도 있어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어떤 분 이확 등이라고 오신 분도 있는데요. 이전 서류, 구비서류까지는 쉽지 않나고요. 차라리 나온다면 올해는 광고 표기문가 나온다고 봐야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 보면서 벗어났었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봐야죠. 지문으로라도. 등록증의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시행규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밑줄 치고요. 적합한 경우. 이 문장을 바꿔놓을 겁니다. 적합한 경우. 적합한 경우를 며칠이냐면 처리 기간 7일입니다. 재교부는. 재교부 며칠이라고요? 7일. 재교부는 등록증 재교부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네,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하니까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관할증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거죠. 여러분이 순천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여수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이럽니다. 재교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순천에 구가 있나요? 네? 동이 있나요? 저래동에서 예를 들어서 연양동으로 이사 갈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등록증에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 이걸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교부할 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습까? 공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재교부는 행정수수료가 진행하시면 행정수수료
근데 여러분들 자격증 교부해 줄 때,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자격증 교부할 때는 행정수료가 있나요? 없어요. 높죠. 등록증 재교부에는 있는데 자격증 교부에는 없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하죠. 자격증 교부할 때는 일단 더 행정수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좀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후신고, 구뷰서류가 이확증 뭐 이렇게 했죠? 이확증, 이전 신고서,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등록증, 이확등, 등록증 재교부, 다음에 방가로 사업안에 등록관청 상호간의 서류 교부, 중개사무소 밖으로 할 때는 여기에서 이쪽에서 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지체 없이 주는 거죠? 지체 없이 보내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 얘들이 얘들한테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전 신고서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류를 승계해 줘야 되겠고요. 이 행정처분의 승계는 밑줄 칩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순천에서 잘못한 것들을, 순천에서 잘못했던 것을 이웃으로 도망갔다 해서 순천에서 잘못한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웃에서 행정관청이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승계받는다 이거죠. 잘못하고 도망다니면 안 돼요.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지위의 승계가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여 예전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요. 잘못도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을 하여도 예전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폐업했다가 다시 하시면 돼요. 폐업해보고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등록관청 협회 통보입니다. 협회에는 항상 10일 안에 통보하는 거죠.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고요. 유관시 제재는 사무소와 관련되면 과태료 얼마 처분이라 했습니까? 100만 원이라겠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기업 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밑에 3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상망지분이죠. 이게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올해 출제하겠네요.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와 관련돼서 분사무소. 자, 법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고, 법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무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법인의 보증금 얼마입니까? 왜? 이 숫자 나오면 뭐라 합니까? 2억. 분사무소는 얼마입니까? 1억. 그렇지, 1억이죠? 보증금 설정해야 되고요. 자, 분사무소입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에 둡니까? 같은 구에 둘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아닌 지역에 둘 수가 있는 거죠? 분사무소. 다른 지역에 둡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에는 둘 수 있을까? 연안동에 두고 조례동에 두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광주는 서구에 두고 북부에 둘 수 있겠습니까? 네, 다른 그 다른 구에는 돼요. 그 순천 구가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순천에 두고 여수에는 둘 수 있습니까? 네. 이건 가능해요. 근데 여수에는 두 개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기 구 없죠? 제가 알기로 고른 거 같은데. 자, 분사무소입니다.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분사무소의 서류는 자, 어디에다 둔다? 법인이 위치하고, 법인이 만약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면, 분사무소 만약에 순천에다 하고 싶다면, 순천에다가 제출한다, 순천의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서울에 제출한다. 서울에다 제출한다. 서울에가 뭐가 있습니까요?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에 제출한다. 아마 이 주된 사무소에 제출한다는 개념은 주된 사무소라는 개념은
분사무소에만 나오죠? 분사무소에서만 주된 사무소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자, 분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시험에서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보증금은 이렇게 되고요. 분사무소에 좀 하나하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증 사본, 여기서 사본이 나오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분사무소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실무교육 대상자라 이거죠.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실무교육 몇 시간 받습니까? 28시간에서 32시간 받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는 실무교육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실무교육 대상자입니까? 대상자 아닙니까? 네? 실무교육 받아야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실무교육 대상자 아닌 사람.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 볼까요? 소수하고 중개보조. 네? 중개보조. 네, 중개보조인하고. 소속. 꼭 소속이 들어있어요. 뺄까요? 있어요. 그죠. 누구만 중개 보조인만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죠.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 그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모두 다 해당된다. 그래서 얘만 들어가시면 돼요. 얘만 중개 보조인, 얘만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얘는 뭐 해야 될까요? 직무교육을 받아야죠. 직무교육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예비 훈련. 민방 훈련이죠? 민방 훈련 갔다 오시죠? 민방입니다. 지금 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합종 여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딱 그 파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짐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파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한 계약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밑줄 칩니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밑줄 치고요. 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애가 있었어요. 누가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계약보시면 노코야한테 네? 노코야한테 뭐 그래주고 시도지사 위에 국장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풀수가. 네. 그래서 어디서 나와 이게? 자격증 사본 제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이 필요한 애가 어디서 방금 말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써야 돼요? 전산기사도 있어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도 있어야 되죠? 근데 얘들은 누구 담당입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그래서 국장이잖아요. 국장인데 이건 바뀌었지? 참, 국장이.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죠?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높아요? 국장이 높잖아요. 그런데 얘들한테는 얘가 등록관청이면 얘들이 찾아오면, 얘들이 소속공인중개사나 얘들이 공인중개사 찾아오면 얘들의 인적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했는지 합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갈 때는 자격증 사본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전산만 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요, 국장은 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물어보기가 뭐 하니까 갖고 라 이거죠. 뭐 할 때? 거래정보 사업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와요. 자격증 사본을.
사고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도지사에 찾아가면, 우리가 말하는 등록반창에 찾아가면, 등록반창에 이미 여러분들이 합격증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행정수수료 납부입니다. 행정수수료 납부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3번, 위에 3번.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밑줄 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전자정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등기사항을 확인해요. 예.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이번 달까지 대상자도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그거 했어요. 세금 납부. 또 양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 요령이 하다가 마지막에 단계별로 넣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넣다가 마지막에 세금 환급이 적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해봐. 넣었다가 이 정도 세금, 이 정도 만족한,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이 정도만.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만큼 딱 받아요. 작년에 올해도 한 48만원, 46만원 정도 환급 신청해놨어요. 그럼 다음 달 통장에 돈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간편장부라든가 간단부기는 확인 안 해요. 단순 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는. 근데 안 하면 그 돈 안 줘. 그냥 우리한테 환수는 안 해가지만. 근데 우리가 하면 클릭만 하면 경비율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다 돼 있어요. 항목이가.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하느라고 한 교수님한테 물었더니 한 교수님도 안 해봐서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하는데 저는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제 용돈 좀 싸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40만 원 정도에서 찾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요, 억울하더라고요. 성질 나더라고요. 참 몰랐어요. 신고를 안 했더니, 한 10몇만 원 내라는 거예요, 나한테. 날라왔어요. 신고 내가 안 했더니, 워낙 그 금액이 적어서 안 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 다음에부터 성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5월달만 대리만 기다렸다가, 쭉 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나쁠 거 없습니다. 본인이 입력할 건 없어. 이미 다 떠 있는 거고. 근데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해서 넣어주고, 이제 내가 기부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기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료비도 떠 있어요. 우리 공간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교육비도 다 떠 있고, 카드 매출도 다 떠 있고. 그러니까 뭐, 별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 공개도 다 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우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하게요, 모여서. 네? 괜히 이거 공인중개사 합격하셨다고 세무사부터 찾아가서 기장하러 왔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게요. 저희들이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 다 카드, 결국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하시게 되면 뭐에 대한 그 카드 매출만 신고하시면 돼요. 솔직히 현금 매출 하실 겁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카드 매출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단순경비 적용받으면 아마 6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여자분들 계시니까요. 차별한다는 게 아니고요. 신문에 났으니까. 그런 통계를 좀 좋아합니다. 신문에 난 기사는 99%안 있거든요. 통계는 그래요. 통계가 어디가 나냐면 1위, 우리 여자분들 1위의 업종 뭘까요? 연봉순위 1위.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여자분들 생각하시면 어떤 쪽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평균 연봉이 4,220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구입 12 쪽이 되는데 밑에가 있어요. 여기 뭐죠? 식당 쪽에서 1,100 정도 되라고 식당 뭐라고 하죠? 식당이라고 하지 않고 음식으로 음식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1위 어딜까요? 4,200. 결국은 4,200이에요? 평균. 평균 4,200.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분하고. 네? 아니요. 왜 무슨 사진 내시기는 어디요? 사회복지나 아니야. 임사에. 호응이 받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마 자제분들이라든가 그쪽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그쪽 옆쪽이 제일 높습니다. 남자도 거의 연봉이 6배가 넘어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아니고요. 금융업. 금융업 종사자분들, 여자분들이 연봉이 가장 높더라고요. 이건 이해가죠? 근데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연봉이 한 3,4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차이가 많아요, 금융권하고. 네? 아, 금융이 여기 포함되잖아요. 보험 설계사는 쭉 떨어지고요. 정비 좀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은행권, 금융, 보험. 여자분들 되게 좋지 않습니까? 3,400 이해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여기 숲속에 아무 있는 거. 집에 버려진다고 못 찾아낼 거예요. 다이어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정규직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더라고요. 가스. 리가스 여자가 가스 전기. 전력.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사나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여자가 있는 건데. 여자가 있죠. 사무실. 도시가스, 전력 도시 이쪽이어서 저도 의외였습니다. 저도 생각해봐서,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3위가 어디겠습니까? 3위는 평균 연봉이에요. 3,200이더라고요. 4위. 3위는 어딜까요? 요즘 주위에서 여성분들이, 네? 공무원이요? 공무원 3,200 안 돼요. 공무원 3,200 되려면요. 한 15년 근무해야 돼요. 선생님. 평균 선생님도 그렇게 나오고 높겠죠? 대기업이요? 아무튼 쭉 나왔는데, 금융업 여성분들이요, 여자분들 임금이 평균 1위가 금융업적, 2위 정시가 이쪽 정사자, 3위가 자랑스럽게도 우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직업으로서는 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이제 그 뒤로 확 써들어요. 초대를. 여기까지가 여자분들이 고급 직업으로서 도시가스는 진짜 왜? 저도 의외더라고요. 전력 도시가스 쪽은 저기 뭐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뭘 하지? 저도 궁금해요. 이게 궁금하고. 체크아웃 네? 체크아웃 3,400점. 그렇게 안 똑같은데? 저 동생도 이거 하거든요. 방망이 컴치하잖아요. 저 동생. 근데 거기서는 알바인데 알바. 왜 거의 안 봤는데? 그러니까 도시가스. 이쪽이 저도 의외더라고요. 그거 안 해보시고 상담? 아, 안녕하십니까? 그 도시가스 가스 쪽이어서 상담 접수 받고 저기 의외였습니다. 조금 오해네. 저도 의외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쪽은 그 정도면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1위는 저한테 이제 항상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쪽은 금융업이 1위니까. 근데 2위는 좀 의외였습니다. 자, 내년에는 우리가 5월달에 할 일도 많네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가셔서 자, 신고 필증의 경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신고 등이 작업한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며칠이네요? 7일. 교부하고 지체 없이 재교부하고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에 대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협회 통보를 며칠까지 하고요? 10일. 통보는 10일. 그 다음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구비 서류가 있고요. 처리 기간 7일 이내, 분사무소 7일 이내. 수수료는 항상 누구라고요? 누가 정한다고요? 수수료? 조례. 조례에서 그 다음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아까 이건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록관청의 통보.
172페이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손해지를 관하는 시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 주의하세요. 이전 전 및 후는 여기서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전 전 후.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줘야 됩니다. 또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이 문장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한다는 거 밑줄 치고요. 이걸 바꿔놨죠? 협회에 통보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신고필증에 재기여부 신청이 있었고요. 신고필증에 재기여부 신청, 분실한다든가 훼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기여부 신청해야 되겠죠? 행정수수료 납부하고요. 행정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적용 규정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의 사용을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분사무소에서 주택거래 중개 시 중개보수 적용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이거 별표 칩니다. 별표. 분사무소에서 주택거래 중개 시 중개보수를 어떨 거 하냐 이거. 예를 들어서 여수에 있던 아까 순천에 있는 이 분사무소가 중개를 했습니다. 중개가 이루어졌다면 보수는 서울에 있는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순천에 있는 수수료를 받을 거냐 이거죠. 당연히 어디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순천 받고. 이걸 시험 문제 바꿔놔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된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 그래서 분사무소고요. 다른 건 전부 주된 사무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놓는다고요. 분사무소에서 주택거래 중개 시 중개보수 적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아니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 박스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 분사무소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도 당연히 주된 사무소에서 하겠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청에서 합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 활용입니다. 이 중개사무소의 공동 활용도 올해는 시험 출제 범위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주된 사무소, 공동 사무소. 작년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시행이 2014년 7월 29일이었으니까 작년 시험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올해 시험 범위라고 봐야죠.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라. 그런데요. 이건 하나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사용. 사무소 공동사용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중입니다. 업무정지 중이면 다른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러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지 일 못한다. 얘가 일할 수 있습니까? 불러 들어서 할 수는 없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첫 번째 안 되고요. 두 번째, 시행령 제10조에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보시면 제13조 유관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공동사무소 하려면 누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승낙서. 이게 별다른 양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양식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적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양식만 적어주면 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과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있습니다. 승낙서. 별도의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두는 안 된다고 해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 그렇게 나오시니까. 근데 승낙서라는 것은, 그렇죠.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구두? 글쎄, 구두 저도 모르겠네요. 구두 신고가 나요.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 신고를 해야 되는 데 가서 어떻게 신고해요? 구두로 해주겠다? 구두는 안 된 걸로 합시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후드가 되고 슬리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후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승낙서라는 게 서자가 이게 문서 서자니까 첨부해야 되니까. 후드를 녹으면서 갈 수 있고. 모바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공인 승낙서 아무튼 승낙서에 동그라미 치고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에 중요한 것은 별다른 양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양식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6조의 유관 강서에 따라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주의하고 별표 쳐요. 원래 이거 질문 나옵니다. 그래서 지가 개업공인중개사 자기가 본인이 업무 정지 중이면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문을 작년에 넣어놨어요.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예상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1번 보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다 이거죠. 이 경우는 안 되는데 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A와 B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A와 B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쁜 짓거리 하는 겁니까? A가 나쁜 짓거리 했어요. A가 이게 전이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A가 나쁜 짓거리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B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 경우에 A가 B가 있고 이 경우는 B를 불러줄 수 없었잖아요. 이 경우에 B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경우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전에 둘이 사용하다가 한 사람이 나쁜 짓거리 했어요. 그럼 이 같이 사용하다가 이 사람을 아웃시키면 됩니까?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좀 불러들였고 나의 둥지로 누군가를 불러들였고 이거는 같은 둥지에 있다가 한 사람이 나쁜 짓거리 한 거고 이것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그래서 같은 둥지에 있다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건 사용할 수 있는데 혼자 사용하던 둥지에 다른 나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활용 가능 보시면 원칙은 가능하다겠고요. 공동 활용 가능합니다. 공동 가능하다. 그래서 떡국이 불러들 때 잘 불러드려야 되겠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저는 이게 거의 공동 사용 나와서 그런데요. 하나 해보고 싶은 게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해보고 싶어요. 공인중개사 협동조합. 다섯 명 있습니다. 네? 딱 되네. 한 사람이 여쭤보고 공인중개사 협동조합 하면은 순천 시세 지원받고 협동조합 지금 협동조합 대세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은 이명박이가 정식 좀 나갔다 생각해요. 이명박 노래서 이게 안 나올 건데 이명박 정부에서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 사회주의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일자리 창출로서 했는데 지금 협동조합이 가장 여러분 유명한 게 한방공동체, 한사리공동체 어느 주 있죠? 좀 많죠? 쪽에. 그래서 저는 이쪽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요. 협동조합. 그러면 꼭 같은 둥지 사용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그러니까 CS도 지원도 받고 사무실도 지원 받거든요. 잘하면. 얼마나 좀. 네? 근데 이제 협동조합이 지원 받은 것은 그냥 쓰면 되는데 그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매출 좀 지원 많이 돼요. 이렇게 예전에 그 사회적 기업보다 좀 더 편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기업 해도 되고요. 사회적 기업 아니면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가 나오니까 좀 그런데 이거 협동조합이 좋은 점 자기 일한 만큼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한 만큼 가져가 실제로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1인 1주예요. 6개월 동안 똑같게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있어서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일도 많이 더 많이 받으면서 똑같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런 말 있죠. 그 시작하기가 어렵고 한 번 시작하면 오래 간다. 근데 주식회사는 시작하기 쉬운데 오래 못 가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협동조합은 바로셀라.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셀라 모릅니까? 메시가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시민문화입니다. 네? 핸드폰에서 요즘 바르셀로나가 그렇죠. 바로셀라 가장 유명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적으로 그러죠? 바로셀로나. 마드리드. 여기 마드리드는 왕가 쪽에서 귀족들이 만든 팀이고, 얘는 진짜 노동자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래서 여기는 바르셀로나 노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협동자 형태로. 지금 협동자 형태로 가요. 그리고 구단을 그런 저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랑 네, 구단. 그래서 협동자들이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그 원칙이 있죠. 몇 가지 원칙. 광고하지 않죠. 근데 몇 년 전에 했다고 혼났죠. 여기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는 공익 광고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광고라든가. 이게 삼성 아니에요. 첼시 보면 삼성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 형태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형태가 가장 이제 잘 이루어져서 국가 경제에 이끌고 있는 데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밀라노 쪽은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예. 빼면 안 되니까. 서구니까 서로 일하는 거 가져가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잘하는 것이 원주에 하고 있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서로 관심이 많은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갑자기 풀어주기 좀 뻥 했어요. 도저히 안 맞거든요, 코드가. 근데 이걸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는 지역도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세계 협동조합이 나뉘고 그런데 협동조합이 가장 유명한 데가 농협인데 사실상 농협은 순수한 의미의 협동조합은 아니죠. 말만 농민들하기가